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토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울주군의 1차 추경안이 두 차례나 연속해 본회의에서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울주군 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을 거부한 집행부의 추경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했는데요. 한 달 미뤄졌던 추경 편성이 또다시 늦어지면서 울주군은 국비까지 반납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달 만에 열린 울주군의회 본회의. 지난달 임시회를 통과하지 못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는데 또다시 불발됐습니다. 의원들의 예산안 자료 제출 요구에 집행부가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입니다. 세부 예산안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심의를 하라는 것입니까? 군수와 집행부는 추경 예산 부실 심의의 원인을 제거한 책임을 지고 억지 행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결국 표결에 붙였지만 추경안은 끝내 부결됐습니다. 추경안이 울주군의회 본회의에서 2번 연속 무산된 건 초유의 일입니다. 이 때문에 빠르면 다음 달 초 지급하려던 울주군 2차 재난지원금도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추경안이 무산되면서 울주군은 이달 안에 집행해야 할 국비 7억 400만 원도 반납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생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이번에 편성이 안 되면은 이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예산안이 편성되는 과정이 집행부 내부의 절차라서 후회까지 이제 보통 공개되진 않거든요. 울주군의회 다음 회기는 오는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여야 의원 간 갈등에 의회와 집행부 간의 줄다리기로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주민들. 다만 지난번과 같이 재난지원금만을 놓고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 지역 국회의원들과 울산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어제 상임의원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어제 간담회에는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이채익, 이상원, 박성민, 권명호 등 지역 출신 5명의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이윤철 회장 등 울산상위 회장단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건의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상위 회장단은 특히 울산 관내 폐기물 매립시설 인프라 확충을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과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도입 등을 건의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과 기업 투자 촉진책 마련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의결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울산은 운문댐의 맑은 물을 공급받게 됨으로써 식수 확보는 물론 반구대 암각화 보존이라는 해묵은 염원을 동시에 해결하게 됐다며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라는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의회는 이어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식수 확보라는 수건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정 활동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어제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송 시장은 고자장 자석 원천기술 연구개발 기반 구축과 3D 프린팅 융합기술센터 구축, 국립탄소중립 전문과학관과 조선해양 처리장 제조 사업 디지털 전환 등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송 시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주력 산업 기술의 대전환과 새로운 첨단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며 울산이 청정에너지와 조선해양 등 미래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올해 국제도시화 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위원회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요 성과를 보고받고 2021년부터 2025년 국제도시화 중장기 계획을 심의했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에너지 수출입 항만 인프라 조성과 북방경제 협력 강화 등 경제 부문과 반구대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 부문, 동해선 복선전철 고속화 등 지역 부문,
국제개발협력센터 활성화 등 정책부문 등 4가지 부문으로 구성됐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심의 조정을 거친 뒤 7월 중으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6.25 참전 유공자회 울산시 지부는 어제 울산보훈회관에서 6.25 전쟁 제71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기념행사는 유공자 표창과 6.25 전쟁 회고사, 6.25의 노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어제 행사에서 6.25 참전 유공자회 김용태 씨와 상위 군경회 이춘락 씨, 무공수훈자회 이상윤 씨 등 14명이 울산시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남구 야음근린공원 개발을 놓고 공해 차단 녹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녹지 기능을 강화해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갈등 영향 분석을 의뢰하고 다음 달 말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발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남구 야음근린공원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제동이 걸린 것은 지난 3월. 임대주택 촉진 지구계획 승인을 앞두고 환경단체 등의 반대 여론에 부딪힌 겁니다. 국가 산단에서 나오는 공해를 차단하는 녹지를 더 이상 개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야음근린공원 부지는 사실 이제 석유화학단지에서 날아오는 그 미세먼지나 유해물질을 막아주는 차단 녹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를 개발해서 녹지를 줄이는 거는 이 공해 이동 통로에 이제 빗장을 여는 것과 같다. 이래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도 야음근린공원을 아파트지구로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울산의 공원 해제율이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공해로부터 도심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성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민주당 안도영 시의원은 현재 야음근린공원은 63%가 밭이거나 나무가 없고 풀만 무성할 뿐 차단 녹지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녹지 사업으로 60%까지 녹지 기능을 회복시키고 전체 20%에 해당하는 아파트도 공원화시킨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몰제로 그 해당 부지의 70%가 사유지인데요. 이대로 두면 난개발이 돼서 아예 녹지가 훼손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개발 억제를 해야 되는데 울산시가 그 3천억이라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LH와 공동으로 녹지 강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야음근린공원 개발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현재 갈등 역량 분석 중에 있습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말 분석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갈등 조정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 예각의 집단은 이제 어느 딱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이 설정을 해서 연사에서 이제 뭐 예를 들면 10개를 설정했다 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다 보면 이해관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 늘어나는 어떤 범위대로 다 최대한 이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정을 도출할 겁니다. 지난 4.7 남구청장 재선거에서도 후보들 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며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야음근린공원 공공주택 개발 사업. 야음근린공원 융합 개발 사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대한민국 동행 세일이 다음 달 11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케이블 TV 지역 채널이 지역 특산물을 생방송으로 판매합니다. 케이블 TV 지역 채널은 커머스 방송을 통해 서산 마늘과 원주 감자 등 20여 종의 지역 농축산물을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케이블 TV의 동행 세일 참여 생방송은 지역 채널의 커머스 방송 규제가 풀리면서 가능해졌으며 케이블 TV는 이 기간 동안 하루 3번, 3시간에 걸쳐 상품을 판매하는 기획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울산시가 올해 울산국제영화제 영화 제작 지원 사업 대상으로 학생 부문 28편, 울산 시민 부문 7편 등 모두 35개 작품을 확정했습니다. 울산시는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공모를 받은 결과 지난해보다 44편 증가한 270편이 접수됐고 엄정한 심사를 거쳐 35개 작품을 선정해 총 2억 3천만 원의 제작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정된 작품들은 오는 12월에 열리는 울산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장수환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인구 회복을 위한 울산 주거, 울산 주소 갖기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장 부시장은 어제 시청 햇빛광장에서 챌린지 피켓을 들고 인증사진을 촬영한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신고를 마쳤습니다. 장 부시장은 다음 참여자로 정대식 울산시 새마을회장과 김태철 울산공무원 노조위원장을 지목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났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고검 검사급 검사 652명을 포함한 662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2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울산지검 신임 차장검사로 발령났으며 울산지검 신임 공보관 겸 인권보호관에는 구상엽 마산지청장이 발령났습니다. 환경과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아스콘 공장 허가를 내주지 않은 울주군이 업체 측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A업체가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업체는 길천산단을 분양받은 뒤 아스콘 공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가 환경 문제와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울주군이 허가를 내주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성상품화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리얼돌 체험방이 울산에서 처음 적발됐습니다. 울산경찰청은 남구 한 오피스텔에서 리얼돌 체험방을 운영한 30대 A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청소년 고용과 출입 제한 표시를 하지 않고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한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 31일까지 리얼돌 체험방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교과목 수학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중에 하나인데요. 수학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울산 수학문화관이 문을 열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현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북구 약수초등학교 별관에 마련된 울산 수학문화관. 1층 수학의 광장에 들어서자 울산 방구대 암각화를 주제로 한 영상이 눈에 띕니다. QR코드를 인식하면 숨어있는 도형이 수학으로 연결돼 다양한 수학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놀이터처럼 꾸며진 체험실은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합니다. 게임을 통한 체험은 물론 학생들이 좋아하는 퍼즐 놀이 등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와보니까 아이들이 진짜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들도 많고 조금 창의적인 놀이들도 많아서 유아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세계적인 수학자와 수학 관련 예술 작품들도 전시돼 있어 수학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합니다. 9개 주제의 전시관에 마련된 체험 설비만 100여 개. 유치원생은 물론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수준별 해설과 활동 등 맞춤 교육이 가능합니다. 국내 최초로 온 오프라인 동시 수학 체험 시설을 갖춰 집에서도 가상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울산 수학문화관은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게 수학 체험이 가능하며 특히 현장 체험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수학 체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는 8월 정식 개관을 앞둔 울산 수학문화관이 울산의 새로운 교육 인프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JCN 뉴스 이현동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일자리 재단과 테크노파크, 정보산업진흥원과 학계 등 민관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수행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어제 협의회는 민관협력 운영계획 설명과 고용안정 선제 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추진 상황 공유, 자동차 부품 산업 실태조사와 전환지도 작성계획 보고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8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일자리 1,200여 개 창출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울산 테크노파크는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 산업 고도화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구청이 코로나19와 조선업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체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동구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동구청은 고용노동부 지원금 이외 사업주가 부담하는 휴업 수당에 대해 6개월 한도 내에서 1인당 최대 월 21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만화 웹툰 관련 산업을 활성화해서 남구를 젊은 콘텐츠 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최덕종 남구의원은 어제 열린 남구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에 나서 남구를 젊은 콘텐츠가 풍성한 활기찬 도시로 변화시키기 위해 울산시와 협력하는 만화 웹툰 산업 활성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를 위해 장생포 문화창고에 문화 웹툰 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교육 활동 공간을 마련하고 웹툰 교육장에 설치된 옥동 차오름 센터에서도 웹툰 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남구청에 요구했습니다. 북구청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과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로 일원에 가로수길을 조성했습니다. 편백산림욕장 진입로 1km 구간에는 편백나무 250그루가 들어섰고 송정 박상진 호수공원 진입로 1.3km 구간에는 메타세콰이어와 동백나무 430그루가 혼합해 식재됐습니다. 북구청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도시숲 조성사업 예산 7억 6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